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외면하고 있는 비용 고지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여전히 끈적합니다. 2월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7% 상승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8.4%라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시장은 낙관론에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구조적 변화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투자 공부를 시작하며 적어내려간 첫 번째 일기입니다. 2026년 3월 시장은 유가가 전쟁 때문에 잠시 오른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릅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가 이곳을 지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공급 차질은 5%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보다 4배나 큰 충격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숫자가 주는 경고는 명확합니다. 공급망은 이미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은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전쟁이 오늘 당장 끝나도 문제는 남습니다. 멈춰버린 유정과 적체된 물류는 최소 2개월의 공백을 만듭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원유를 구하기 위해 더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의 정유시설은 중동의 중진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산 경지류로 대체하는 것은 설비 구조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실물 쇼티지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일기에는 시장의 안일함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바이더딥, 즉 저점 매수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전쟁만 끝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날카로웠습니다. 비용 고지서는 이제 막 도착하기 시작했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신흥국의 수요로 원유 수요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수요는 견고한데 공급은 막혔습니다.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투자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흔히 유가가 오르면 국내 정유주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유주는 다운스트림 기업입니다. 원유를 비싸게 사와야 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업스트림 기업은 다릅니다. 직접 원유를 탐사하고 시추합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됩니다. 비용 전가 능력이 가장 확실한 섹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유에너지 기업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명목 GDP는 지출 확대로 유지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 GDP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위험이 큽니다. 연준은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좋게 나오는 것도 지금은 악재입니다. 금리 인하의 명분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성장과 비용 사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제 성장이 아닌 비용에 베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일기의 주제는 안전자산입니다. 과거에는 전쟁이 나면 국채를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국채 가격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안전자산은 실물 자산입니다. 금과 원유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나 기술주에 열광할 때 저는 묵묵히 금연물을 담았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에는 실체가 있는 자산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체 자산의 40%를 에너지에 집중합니다. 그중 25%는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으로 공격적인 수익을 노립니다. 나머지 15%는 미국 S&P 500 에너지로 배당과 안정성을 챙깁니다. 금 현물에는 15%를 할당하여 포트폴리오의 하단을 다집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필수 자원인 구리와 희토류에 20%를 배분합니다. 산업재 10%와 은 5%로 변동성을 관리합니다. 합리적인 균형을 맞춘 결과입니다. 미래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첫째,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원유 업스트림이 수익을 주도합니다. 둘째,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금 현물이 자산의 파산을 막아줄 것입니다. 셋째, 예상보다 빠른 에너지 전환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리와 산업재 섹터가 성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을 분산했습니다.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입니다. 마지막 일기를 적으며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저렴한 비용의 시대에서 비싼 비용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AI 혁명이라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막대한 전력과 원유라는 기초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모두가 꿈에 취해 있을 때 비용을 계산하는 투자자가 승리합니다. 지난 수년간의 양적 완화로 쌓인 부채의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이 고지서를 자산 성장의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운용 시 주의할 점도 정리했습니다. 첫째, 환해지 여부입니다. 달러 강세 구간에서는 환노출형 상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롤오버 비용입니다. 선물 ETF는 교체 비용이 발생하므로 기업형 ETF와 적절히 섞어야 합니다. 셋째, 변동성 관리입니다. 에너지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관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까지 누리며 장기 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유가의 구조적 고점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둘째, 수혜의 중심은 다운스트림 정유주가 아닌 업스트림 생산 기업입니다. 셋째, 금과 원자재를 포함한 실물 자산으로 포트폴리오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시장의 나이브한 낙관론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숫자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과 전략적인 자산 배분만이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투자 권유나 종목 선정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하에 하여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